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일영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이제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 조금 이제 실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올리는데 올린 프로그램이 이상해갖고 버벅거려갖고 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죄송합니다. 자,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하루하루 올리는 것도 스릴 있고 좋네요.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잘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매일헌법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딱 지나고 나면 또 주말이죠. 자, 다음 주 한 주 또 고생하면 또 민족 설 연휴가 있으니까요. 또 대휴일까지 생겨갖고 쭉 해갖고 4일 또 월, 화, 수, 목까지, 물론 일요일 치고 토요일 치고면 6일이죠. 그 다음에 어떤 모기업들은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도 그냥 금요일, 토요일까지 다 이런 식으로 쉬는 날로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의 10일에 가까운 날을 쉬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할 거 해야죠. 근데 한 문제, 10일 동안 쉬면요, 여러분 기억 속에서 매일헌법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끝나면 또 통치구조니까 갑시다. 문화국가원리, 이 표현 자주 나오는 겁니다. 볼게요. 자, 해양경찰 문제, 다음 주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문화국가원리 잠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문화국가의 원리. 자, 이거 헌법상 지도원리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현행헌법까지 전부 다 인정을 해요. 변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명시적 규정을 마련한 건 아니에요.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 본질이 한 번도 바뀐 거는 없습니다. 본질은 동일하다. 유지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문화국가원리, 국가가 문화 문제를 개입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요, 민국은 특정 종교도 없고요. 종교, 특정 문화 이런 것들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나 특정 문화를 선택하고 있지 않으니까 특정 종교나 특정 문화를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문화 국가나 사회 국가나 1차적으로는 스스로 만약에 그 방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보충적 개입이에요. 근데 사회국가에서는 과소보 금지 원칙에 근거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거기 딱 요소에, 특정 요소에. 하지만 문화국가 원리에서는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 특정 문화도 없는데 특정 문화나 특정 종교를 위해서 개입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충적 개입을 하되 모든 문화. 자, 이런 모든 문화를 대선하니까 여기에 엘리트 문화, 서민 문화, 대중문화를 포함해서 모든 문화, 풍토 또는 배경, 조성 이렇게만 개입을 해야 된다는,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론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도대체 문화라는 개념하고 문화유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문화유산, 문화재라고도 하죠. 자,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온 건 맞아요.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시작을 한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는 현재 생활에 유입된 거예요. 생활 누구나 다 모두에게 유입돼서 즐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시작을 했으나 현재 생활에 유입이 안 됐어요. 그냥 과거 특정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그 자체의 존속 그 자체가 보존, 이게 목적이고, 가치는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가치 보장은 들어있지 않는 거죠. 하지만 현재 생활에 모두 유입돼서 생활하는 문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려야죠. 따라서 특정 종교의 어떤 기념일이나 또는 특정 종교의 어떤 그것들을 국가가 한다 해도 그게 만약에 모든 생활을 누리는 국민 모두의 문화라고 하면 그거는 국가의 개입은 위법하지 않다. 그래갖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또는 초파일 이런 것들, 자, 이거 국가가 나눠서 임시 공휴일로 만드는 거, 이건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누리는 문화현상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유산인지 문화인지 구별을 하시고, 또 요 관련 기본권 뭐뭐 있어요? 문화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이렇게 해야죠. 전문에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에 전통문화 계승발전 이런 조문이 있고, 또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신적 요소가 강한 거예요. 문화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 19조 양심, 20조 종교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전통문화를 어떻게 한다? 다음 세에 계승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또 표현의 자유 21조, 22조 학문예술, 그 다음에 31조 교육, 그 다음에 36조 가정과 혼인. 왜?
아니, 그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전달이 되죠. 여러분들 이게 정신적 요소에 관한 기본권, 그래서 양심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 표현의 자유, 또 학문예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과 혼인. 그러면 맨날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은 다 문화국가 요소와 관련 있는 조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게 나올 때는 뭐 조문에 있냐, 또 본문에 있냐 이런 거 섞어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문화국가 원리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시험 나올 범위가. 자, 볼게요. 자, 문화국가 원리에 관한 설명적으로 것은 1번 헌법 구조에서 규정 취지, 민족문화 본질에 비춰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 유산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족문화 훼손 등에 관한 가치 보장이 있는지 여부도 보호법이 흐른다. 이런 틀린 지문. 자, 두 번째 국가는 학교 교육에 관한 한. 이러면 학교 교육은 뭐라고 한다? 공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교육제도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 밖 그러면 이건 사교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적인 교육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 교육권,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기본권,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우위를 차지하고 국가 또한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 이념에 비추어 학교 교육과 같은 제도 교육 외에 사적인 교육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 뭐 이거 맞아 의무가 있으므로 사적인 교육 영역에 대한 국가의 교육 권한도 무조건적으로 뭐 제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계가 있다. 2번이 옳은 지문 자주 나오는 지문이었죠. 3번 문화국가 원리는 국가 문화 정책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 문화 정책은 문화 풍토 조성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이 아니라 문화 풍토 조성, 배경 조성. 4번 대학 북은 학교 환경 위생 저하구역. 대학은 성인이 다니는 학교. 그러면 극장을 알아서 선택할 수 있어야죠. 근데 무조건 학교 정하구역이니까 극장 영업을 금지한다. 이러면 극장 영업주 입장에서는 직업도 잃어버리고 재산권도 사라지고 예술, 문화 이런 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유해한 환경을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평온하고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대학생의 자유로운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보주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대학생 입장에서는 행보주권 침해. 극장 영업자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리되셨죠? 어려운 지문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리 잘하시고 늘 자주 나오는 지문들 패턴이 비슷하니까 정리 잘하시고 암기 잘하세요. 자, 오늘도 정인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인 통치우조 정인원과 계속 간다.